서른을 조금 넘긴 밤 불 꺼진 창에 내가 비쳐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다 보면 이름 끝에 포스가 붙는 장소를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굴포스, 스코가포스, 셀야란디스포스처럼요. 포스는 아이슬란드어로 폭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의 폭포는 멀리서 구경만 하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폭포 뒤로 들어가고 좁은 협곡을 지나고 온몸으로 물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셀야란디스포스, 글리우프라비, 나우트후사길 그리고 스코가포스까지 아이슬란드 남부에서 만난 폭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폭포는 각자 성격이 분명합니다. 골든서클에서 만났던 굴포스가 수량으로 압도하는 아이슬란드의 대표적인 폭포였다면 브루하르포스는 푸른 물빛이 인상적인 폭포입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팍사포스마저도 낮지만 넓게 떨어지는 폭포와 폭포 앞 무지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골든서클의 폭포들이 웅장함, 색, 수량처럼 각자의 개성으로 기억에 남았다면 남부의 폭포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부의 폭포들은 멀리서 감상하는 폭포가 아니라 직접 들어가고 걷고 젖어야 하는 곳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셀야란디스포스입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폭포 뒤에서 보는 일출이나 노을을 기대했습니다. 그치만 제가 간 날은 흐렸고 기대했던 하늘이 아니어서 처음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셀야란디스포스는 날씨가 흐려도 충분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폭포 뒤쪽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폭포 뒤로 들어가면 폭포 안에 들어온 느낌이 드는데요. 눈앞으로 물줄기가 떨어지고 그 너머로 아이슬란드 남부의 평야가 보입니다. 원했던 노을은 못 봤지만 대신 폭포를 아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장 의외이자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폭포는 셀야란디스포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셀야란디스포스 주차장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가면 글리우프라비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메인은 셀야란디스포스고 글리우프라비는 근처에 있는 작은 폭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좁은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야 안쪽에 폭포가 보입니다. 입구부터 발밑에는 물이 흐르고 안쪽에서는 물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들어갈수록 신발은 젖고 물보라는 계속 몰아칩니다. 그런데 안쪽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나옵니다. 마치 이 폭포 하나만을 위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처럼 하나의 작품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한 공간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온몸이 다 젖고 안경에 물이 튀어 시야는 흐릿했지만 지금도 제 기억 속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폭포는 글리우프라비입니다. 그렇게 글리우프라비에서 아이슬란드 남부 폭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셀야란디스포스에서 차로 약 15분 나우트후사길로 갑니다. 여기는 협곡 안쪽으로 10분 정도 트레킹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계곡길처럼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갈수록 길이 점점 험해집니다. 물이 흐르는 돌길을 지나야 하고 중간중간 손을 짚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살짝 클라이밍처럼 느껴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날도 흐려서 점점 어두워지고 계속 진행하기가 살짝 걱정됐는데요. 혼자였다면 중간에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라서 서로 도와가며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가니 문득 미국의 엔텔롭 캐년이 떠올랐습니다. 엔텔롭 캐년은 물이 흘러 만들어진 협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물이 흐를 때의 모습이 잘 상상되지는 않았는데 나우트후사길을 걸어보니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도 언젠가 엔텔로프 캐년처럼 사막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아이슬란드 남부의 대표 폭포로 갑니다.
마지막 폭포는 스코가포스입니다. 스코가포스는 아이슬란드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중 하나입니다. 폭이 넓다 보니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스코가포스 위 전망대까지 한 10분을 걸어 올라갔을까요? 전망대에 도착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니 느낌이 완전 달랐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이고 절벽 주변에는 갈매기 둥지도 보였습니다. 갈매기들이 폭포 주변, 즉 제 발 아래에서 날아다니는 걸 보니 그제서야 스코가포스의 높이가 느껴졌습니다. 스코가포스는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넓게 떨어지는 폭포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배경은 폭포 물줄기로 가득 차고 사진에서 아이슬란드 감성이 물씬 묻어납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버스 창가에 폭포를 다 봤으니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날 진짜 재밌었던 것은 식사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먹는 KFC, 익숙한 이름이라 가볍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 3명이 먹었는데 거의 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KFC에서 10만원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물가가 비싸다는 건 알았지만 패스트푸드에서 바로 체감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위 사냥 많이 안 먹어봤어. 아니 많이 먹어봤지. 스키를 먹어서. 에헤이 참. 더위 사냥 혼자 먹던 귀한 집 따년. 저녁에는 아이슬란드의 대표적인 마트인 보너스에 갔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외식비가 워낙 비싸서 마트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띠프루티라는 모든 맛의 판타랑 양송이 버섯 옥수수 그리고 초코칩 쿠키 샀습니다. 이제 고기 사러 왔는데요. 나우트가 양인가?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라이브이고요. 여기서 이게 뭐 양념이 된 게 맛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사볼까 합니다. 여기 양념된 것도 또 있네. 이렇게. 저희도 마트에서 고기를 사서 캠핑장에서 구워 먹었는데 양고기도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돼지고기 삼겹살이었습니다. 한국 삼겹살과는 다르게 뼈가 정말 단단하고 굵었습니다.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역시 한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식사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여행에서는 멋진 풍경만큼 파프리카 아니고 브로콜리. 이런 현실적인 순간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비싼 KFC도 뼈가 굵었던 삼겹살도 지나고 나니 전부 여행의 일부였습니다. 이번 하루를 정리하면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루 종일 젖었지만 가장 가까이서 아이슬란드를 느낀 날. 자연은 여전히 크고 거칠었지만 조심스럽게 들어가면 함께 할 수 있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 가신다면 남부의 폭포들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스며든 빛을 따라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 끝없이 펼쳐진 이 순간 속에 나는 나로 남아있을게